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수, 불화와 연계된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제가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닥불이 타닥타닥 튀면서 불똥이 튀지요. 이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불똥이 튀고 이 아래 장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쁘게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불화입니다. 그리고요, 불화가 하나가 아니고 불화가 두 개가 만나서 2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불이 많으면 불꽃이 더 많이 튀겠지요. 이렇게 불화를 두 개 합쳐서 불꽃이라는 한자를 만들었어요. 이 한자는요, 불꽃염입니다. 불꽃염입니다. 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요, 빨갛게 되고 열이 납니다. 그래서 불꽃염은요, 염증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염이라고도 하고 염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염증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매우 더운 날씨를 폭염이라고 하지요. 폭염이라고 할 때 또 코에 염증이 있는 것을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비염이라고 할 때 쓰이는 염자가요, 바로 불꽃염, 즉 염증염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사람의 입의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는 입구였지요. 여기 이렇게 입이 있습니다. 입의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 입구입니다. 네, 사람이 말을 하면요, 입에서 소리가 퍼져 나가지요. 그 모습이요, 꼭 와이파이 같이 생겼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아 하고 말을 하면 아 하고 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우리 한자는요, 길쭉한 대나무 책에 썼지요. 길쭉한 대나무 책에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가로 모양은 세로 모양으로 바꿔 쓰기도 한다고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모양을 세로로 바꿔볼까요? 바로 이 모습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세로로 바꾸면 이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이 4개가 똑같이 있으니까 선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두 번째 선은요, 길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선을 다시 그려주고 아래 입을 그려줍니다. 입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가요, 말씀언입니다. 말을 하는 모습이지요. 말씀언입니다. 말씀언은 입에서 소리가 와이파이처럼 쭉 펼쳐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언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공부할게요. 이번에는요, 말씀언과 불꽃염이 합쳐진 한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언과 불꽃염이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만들었을까요? 말을 하는데 입에서 막 불꽃이 튑니다. 이것은요, 말을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열띤 분위기로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온화하게 말을 하는 모습보다는 약간 논쟁을 하는 듯한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언과 불꽃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담입니다. 우리가 면담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단판을 짓다 라고 하죠. 단판을 짓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담합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한자가요. 바로 말씀 담입니다. 우리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모습을 본따서 바로 이렇게 썼지요. 내천입니다. 그런데 내천은요,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천이고요. 이것도 내가를 뜻하는 내천입니다. 이번에는요, 내천과 불화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내천과 불화가 만나서 어떤 뜻을 만들어냈을까요? 비가 많이 내려서 냇가에 물이 넘치는 모습을 표현해 줬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냇가에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요. 또 불이 나는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입니다. 내천과 불화가 만나서요. 재앙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재앙제입니다. 재앙제입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할 때, 또 재난이라고 할 때, 그리고 화재라고 할 때 쓰이는 재가요. 바로 재앙재입니다. 냇가에 물이 흘러 넘쳐서 홍수가 나고 불이 나는 자연재해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를 그려보았는데요. 이런 나무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나무 목이었지요. 기억나지요? 나무 목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두 그루가 같이 있지요. 나무가 두 그루가 같이 있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무가 두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루었다고 해서 수풀림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요. 수풀림과 불화가 만난 한자입니다. 수풀림과 불화가 만나서 어떤 한자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바로 나무에 불이 난 모습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예요. 수풀림과 불화가 만나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나무 목이 두 그루 있고요. 그러면 수풀림이죠. 아래 불화를 씁니다. 나무에 불을 질렀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가요. 불사를 분입니다. 불사를 분입니다. 우리가 향을 태우는 거를 분향한다고 합니다. 분향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한자입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덮은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입니다. 이렇게 덮여 있지요? 이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바로 이 모습이고요. 덮을 멱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덮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남자의 팔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자가 힘력이라고 공부했었지요. 힘력입니다. 이번에는요. 불화가 두 개 있고요. 그리고 덮여 있고요. 아래 힘력이 있는 한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예쁘게 정리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불화가 있고 아래 덮을 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힘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뒤덮인 곳에서 힘써 일하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곳에서 힘써 일하는 모습, 바로 일할로입니다. 일할로입니다. 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라고 할 때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데 애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공로라고 해요. 공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과 연계된 한자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 정리해 보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